자, 저 문제 일단은 풀이를 바로 해보도록 할 건데 간단하게 홍보를 좀 해보자면은 네, 고등학생들 실제 시험 기간 되면은 보강을 이만큼들 하세요. 네. 이건 심지어 이름을 덜 쓴 거고 더 쓴 게 다 채운 게 있었는데 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보강에 허덕허덕 거리다가 이제 살짝 헤어나왔단다. 응? 딱 사진을 보여줄게. 버리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시험 기간 되면은 일단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될 때까지 주구장창 만약에 그날 통과 못하면은 이름 한 번 더 쓰고 가 해가지고 그냥 6번 쓰고 간 친구도 있어요 보면은. 그렇다. 그래서 얼른 또 너네는 싫겠지만은 중간고사 대비하는 날이 또 빨리 왔으면 좋겠네. 자 봅시다. 자 이거 한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뜬금없이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이 나왔을 때 x 플러스 x분의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기본적으로 x 플러스 x분의 1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 녀석을 알 때 이 친구를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되지만 반대로 이 친구를 알 때 요 녀석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일단 가능한 얘기입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이용하여서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을 이용하여서 누구를 찾을 거냐 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찾을 것이고 얘를 이용하여서 누구? x 플러스 x분의 1을 찾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요 1단계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누구 이용하냐 하면은 바로 요 친구 이용하는 겁니다. 차를 알 때 합을 구하기. 맞습니까? 어떻게? 일단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경우에는 제곱을 해야 되겠네. 제곱의 경우에는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ab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 4에다가 ab 곱하면은 1이기 때문에 플러스 4까지가 끝이란 얘기야. 자, 그리하여서 마이너스 4루트에 때려 넣으시면 32 플러스 4이기 때문에 36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하여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제곱이 36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은 6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0 이상 0 이상이라서 양의 제곱근인 플러스 6만 가능하시겠다. 자, 그리하여서 1단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2단계 요거를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2단계는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공식 그대로 한번 써보시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기다가 6 대입해버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6이야. 그럼 빼기 2는 이렇게 이항시켜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x가 문제에서 양수라 하였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이기 때문에 8의 양의 제곱근이 2루트 2가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2루트 1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최종 대입시켜 주시면은 16루트 2 빼기 2루트 2가 되어서 14루트 2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친구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과정에 의하여서 목적지인 이 친구를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단계, 이 메커니즘을 일단은 잘 파악을 해주셔야겠다. 자, 그리하여 다음 식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 일단은 주요 포인트들 살펴보셨습니다. 네, 각자
필기가 끝나셨으면은 이제 나눗셈으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굳이 갈 필요는 없고, 네. 필기가 끝나셨으면은 17페이지 일단은 유형 9번, 유형 10번을 일단은 그윽하게 응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야. 나눗셈 넣어보도록 할게요. 2까지 했으니까 3 나눗셈. 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일단 A 나누기 B,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 나오더라.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항등식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요.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일명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나눗셈의 검산식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의 모양은 언제나 항상 똑같을 것이다. 요 등식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항등식 단원 가시면은 이어서 하도록 할 거고,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조건은 뭐다? 바로 B의 차수와 R의 차수를 비교하였을 때 B의 차수가 무조건 더 커야 된다. 나누는 식 그리고 나머지의 차수 비교했을 때 나누는 식의 차수가 무조건 더 커야 된다는 것이 제1법칙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눗셈을 시전하는 방법으로는 세로셈, 뚜껑 씌워가지고 하는 그 세로셈 방법과 그 다음에 조립셈 을 이용하여서 나눗셈을 할 수가 있다. 조립제법은 언제 하는 거라고 했지? 나누는 수가 1차식. 그렇지,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서는 B라고 할 수 있겠네요. B가 1차식인데 사실 네, 조건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맞지? 승준아 뭐였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지? 조립제법 한 결과를 생각했을 때 나누는 식이 1차식인데 어떤 1차식이어야 돼, 너 줄여? 그렇지,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일 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x 플러스 알파 꼴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할까요? 요러한 꼴일 때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중 가면은 x의 개수가 1이 아니더라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할 수 있으나 그러면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2x-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2분의 1을 이용하여서 조립제법을 했다. 그때 요 녀석이 몫이고 요 녀석 나머지예요 라고 하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조립제법의 결론을 중심으로 생각하였을 때는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조립제법의 결론을 갖다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 자, 그래서 요 포인트들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나눗셈 단원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문제씩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6번 문제. 시간은 몇 분? 그래도 일단 오늘 첫 주차니까 2분 15초 드릴게요. 인심 썼어요. 15초. 시작.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이 나눗셈 단원입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잘 이용하여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8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슬프게도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근의 공식 이용해서 구해버리면 사실 무리수가 나오거든. 그 무리수를 어느 세월에 제곱, 세제곱, 네제곱까지 하여가지고 대입하고 앉아있을래? 그거는 사실상 그거 네제곱 하는 순간 일단은 시험 끝나버리겠습니다. 요 문제 하나 풀면 시험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눗셈에서의 요 항등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를 뭘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 치겠습니다. 그때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뭘 대입하더라도 참인 등식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x를 대입할 거냐면은 바로 요 녀석이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 값은 얘가 0이 되어버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가 완전히 사라진다. 따라서 R, X가 남는다라는 것을 알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만약에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친구를 잠시 편의상 fx라고 한다면 조금 정확하게 나타내볼게. 그러면 좌변은 f 알파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여기는 0이 될 거고 r 알파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가 필요하다? rx가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실제 세로 셈을 이용해서 나눗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얘도 사실 서술형이면 당연히 이렇게 각각의 문자들을 다 써줘야 되겠지만 단답형인 경우에는 봐봐 지금 4차, 3차, 2차, 1차, 0차 2차, 1차, 0차 이렇게 지금 빠지는 항이 없잖아 맞지?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개수만 와다다다 써서 나눗셈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6, 2, 5입니다. 나누기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 친구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맞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되겠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 1이 2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배를 해줘야 되는구나. 따라서 통째로 2배 해버리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빼기 해주셔야 되겠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4 한 자리 내려와 주시면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번에는 1 그대로 한 배 해주시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빼기 할 겁니다. 그러다면 이렇게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 3,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마이너스 3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 3,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빼기 해버리면 2가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 결과 지금 2x 4제곱 어쩌고 저쩌고를 x제곱 빼기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뒤에서부터 똑같아. 상수 1차, 2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몫이 2x제곱 플러스 1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때 나머지는 상수 1차인데 1차 한계수 0이기 때문에 그대로 2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rx가 2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2, 즉 알파의 값,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값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눗셈의 항등식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이러한 86번 유형 마찬가지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아이 어려워. 자, 다음 뭐 해볼 거냐면 89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2분 15초. 시작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자, 89번 문제. 답은 몇 번일까요? 4. 맞아요. 4번 잘했습니다. 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 문제가 사실 첫 등장 배경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등장을 하여서 가장 어려운 30번 문제 일단은 아니다. 객관식 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21번 문제 일단 출제가 됐었습니다. 뭘까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출제가 된 지가 약 한 15년 정도 흘러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 요 단원에서는 꼭 일단 여러분들 시험을 위해서는 풀어내야 되는 대표 유형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을 먹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했으므로 몫은 몰라. 몫의 경우에는 보통 쿼시언트에서 영어 알파벳 제일 앞 글자 Q를 따서 QX로 많이 나타내도록 할 거고요. R은 리마인더입니다. 나머지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 플러스 b이다. 그때 a, b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는 그럼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제곱을 떼갔으므로 남아있는 한 개는 이렇게 qx랑 결합법칙으로 묶어버리실 수가 있겠고요.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그렇다면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 녀석이고 나머지가 이 친구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다. 맞니 얘들아? 맞나요? 아니죠. 아니라고. 한 번 더. 자, 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나라고 무조건 맞는 말만 하지 않아 얘들아. 의심을 해줘. 나 사기꾼이야. 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 녀석이고 나머지가 이 녀석이다. 왜 틀렸죠? 같아요. 그렇지. 지금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가 같잖아.
그러면은 성립 안 한다 했습니다. 맞지? 따라서 나머지 차수가 무조건 더 작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다? 이 친구를 얘로 한 번 더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사실 이해는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손목이 안 따라주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 자, 얘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 37이 있어. 이 친구를 내가 5로 나누겠습니다. 몫이 6이고 나머지가 7이에요. 돼, 안 돼? 안 돼요. 선생님 5 곱하기 6 더하기 7 하면은 35 되는데 37 되는데요. 하지만 틀려 먹었다 맞죠? 그때는 뭐 해야 된다? 7을 뭘로? 5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잖아 맞지? 따라서 7 나누기 5를 해버리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주목할 거냐 하면은 요렇게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즉 목 하나 추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몫이 7이고 이때 나오는 나머지가 찐 나머지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로 하면 쉽잖아 맞지? 식도 똑같아. 식도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푸는 방법을 외우지 말고 여기서 막힌다면은 숫자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맞아. 한 번 더 나누어진 거는 이렇게 합해가지고 실제 몫이고 이때 나오는 나머지가 찐 나머지였어 라는 것을 이해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자, 그리하여서 우리는 뭐 하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요 녀석을 한 번 더 나누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경우에는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다? 이런 경우에는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여기 개수를 이용해서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나올 텐데 ax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는 a 빼기 4x 해주시고요. 그래서 4x 없애고 ax를 내둘 겁니다. 플러스 2가 나오는 것은 1 빼주셔야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뭐 하면 되노? 새로 세모를 나눗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2x 더하기 1이야. 2배.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야. 빼기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a 빼기 4 x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맞지? 나머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로셈에 의하여서 이렇게 일단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나누었을 때 잘못 구한 몫이 이 녀석이야. x 플러스 1 qx야. 그 다음에 나누었을 때 새롭게 추가되는 몫이 2가 있잖아. 따라서 2를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실제 몫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등장하는 나머지가 찐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a 빼기 4, x 빼기 1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그때 나머지가 x 플러스 b다. 요 녀석이 바로 x 플러스 b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a-4는 1이어야 되겠네. a는 5,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89번 문제는 별표 2개 큼지막하게 쳐주시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90번입니다. 90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9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랑 작년에는 내가 기출문제를 사실 그때 내가 팀사문에 있긴 했지만 기출문제를 내가 찾아본 결과 올해랑 작년에는 달성고, 원화요고, 경화요고에서 출제가 되진 않았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년이면은 출제될 때가 됐다. 그럴 때가 됐다라는 그런 예상을 내가 조심스럽게 하시면서
90번 문제 2분 15초 동안 마찬가지로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 수업 시간에 일단은 해놓는 것들은 내가 설명하는 것들은 필기를 일단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마침 문제의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오픈 문제, 틀린 문제의 경우에는 필기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일단은 구한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3번입니다. 일단 3번 나오셔야 되고요. 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그 화요일날 이제 나랑 개념 원리 수업했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문제 아마 본 적이 있긴 있었을 텐데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다음식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라 할 때라고 하였으므로 요거를 그대로 한번 항등식으로 옮겨보도록 하자. 2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몫이 qx다 나머지는 r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r의 경우에는 상수항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네,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때 xpx를 갖고 오자 라고 하였으므로 xpx가 어떤 꼬라지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당연히 양변에다가 x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나. 그러면 xpx의 꼬라지는 x를 곱해버리면 x 2x 플러스 1qx가 될 거고 또 다른 한 r에도 x를 하나 곱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rx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xpx의 정체입니다. 이 녀석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차례로 구하자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짓거리와 비슷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2로 묶어내시면은 x 플러스 2분의 1을 먼저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 x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러면은 남은 부분이 2xqx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는 rx예요 라고 하면 되겠네. 이 또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지금 나누는 식과 나머지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하자? rx를 누구로? x 플러스 2분의 1로 한 번 더 나누겠다. 그렇다면 몫은 r이 될 것이고 rx 플러스 2분의 1r 뺄셈 갈겨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r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 친구를 한 번 더 나누어지겠네. 한 번 더 나누었더니 몫이 R만큼 추가가 되었고요. 따라서 몫은 2xqx 플러스 R 이렇게 몫이 R만큼 추가가 되었고요. 찐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R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몫은 2xqx 플러스 R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1R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 재밌다. 자, 그리하여 방금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이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필수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 문제 2개를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의 경우에는 요건 숙제로 96번 남아있는 것을 숙제로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실 거냐 하면 바로 C 단계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긴장되네요. 네, C 단계도 일단 총 6문제 내가 일단은 골라놓긴 했는데 한 페이지에 두 문제씩 일단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20페이지에 아니다, 한 문제씩 일단 해보자. 천천히 시간을 좀 드릴게요. 먼저 20페이지에서는 먼저 99번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98도 시키려고 했는데 자, 99번 문제 한 문제 푸는데 3분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어려워. 진짜 지끈지끈거리나요 벌써? 자, 일단은 99번 문제입니다. 이 친구는 가조건을 조금 독특하게 적용을 해야지 풀리는 문항입니다. 볼까요? 일단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게 가조건에서 x와 y와 ez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나조건에도 x 플러스 y 플러스 ez의 합 그리고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요렇게 두 개를 곱한 것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99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체가 되는 녀석은 요렇게 세 녀석이 일단은 주체가 되는구나 라고 먼저 1단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가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냐 하면은 적어도 하나가 3이다 라는 얘기는 x가 3 또는 y가 3 또는 ez가 3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 또는의 형태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었습니까? 중3 수학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어느 단원에서 자주 봤었니? 정답 2차 방정식에서 자주 봤어요. 왜냐하면은 훌륭합니다. x 빼기 1, x 빼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해가 어떻게 된다? x는 사실 일단은 편의상 1이랑 3이 있지라고 표현을 했을지언정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면 x는 1 또는 x는 3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자. x가 1 또는 x가 3이다.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은 x 빼기 1과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요. 이렇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x 빼기 3, y 빼기 3, 2z 빼기 3은 0. 요러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조건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 신기해, 신기해. 그치요?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전개하기에 앞서서 각각의 인수를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에 의해 셈, 뺄셈인데요. 그래서 x랑 3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 할 수 있어. 즉 x 빼기 3을 어떻게 보자? 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맞지? 따라서 그 결과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2z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보시자면은 마치 일단 마이너스 3자리에다가 일단은 a를 대입했다고 해볼게. 대문자 a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a 세제곱 에다가 a 제곱의 개수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a를 두 번 선택, a가 아닌 항을 하나 선택해야 돼. 따라서 2za 세제곱 EZA 제곱 YA 제곱 XA 제곱이 나오게 될 것이므로 X 플러스 Y 플러스 EZA 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편 A에 대한 일자항은 A는 한 번, 그 다음에 A가 아닌 항 두 개를 선택하여 곱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A, Y, EZ 그러면은 EYZ가 A의 개수가 될 거고요. 요래요래 곱하면은 EZX 그 다음에 요래요래 곱하면은 XY가 되겠네요. 얘네들이 전부 다 A에 대한 1차 항계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A에 대한 상수항은 XY, EZ이기 때문에 EXYZ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일단 마찬가지로 얘가 0이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A 자리에다가 뭘로? 마이너스 3을 다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7에다가 플러스 얘는 9, 9에 x 플러스 y 플러스 2z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2 순서대로 써보면 나와 조건에 나온 순서대로 써보면은 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플러스 2xyz가 되시겠습니다. 됐나요? 그 결과가 얼마다? 0이다. 는 0이었습니다. 보이니? 뭐가 보이니? 이렇게가 얼마게? 맞아, 0입니다. 나 조건에서 요 녀석의 경우에는 이 친구의 3배가 된다라고 하고 있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3 x 플러스 y 플러스 2z를 대입해버리면 실제로 9x 플러스 y 플러스 2z 빼기 9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되어서 이렇게는 으악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2xyz가 마이너스 27 넘어오면 플러스 2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변 5 곱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10xyz는 135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딴 애들 다 틀리는 동안 여러분들만 맞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요 녀석이 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 풀어봤거나 풀어봤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만 맞추는 겁니다. 각자의 학교에서, 각자 반에서. 네, 다 하셨으면은 자, 마지막 문제는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약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할 법한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문제입니다. 네, 109번 문제 3분 동안 마찬가지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조금만 집중하시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어요.
약 40초 남았습니다. 네, 일단 답은 3번 132로 일단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자, 후딱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정류 면체가 일단 있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의 차가 4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단 내가 예를 들어 버리면은 큰 모서리가 x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x 빼기 y를 한 결과가 4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차가 10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의 결과가 10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두 정류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큰 정류면체의 건널비는 6x제곱, 작은 정류면체의 건널비는 6y제곱이기 때문에 합하면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즉 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러면은 먼저 얘네들을 서로 이용을 해버리면은 뭐부터 알아낼 수 있다? x 빼기 y의 세제곱에다가 요거 떼보자.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을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서 x 빼기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빼기 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대입시켜버리면 100은 이 친구의 경우에는 x 빼기 y 세제곱 4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64 더하기 3xy 곱하기 4 12xy가 되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12xy가 36이 나올 거고요. xy는 3이다 라는 것을 알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 다음에 xy까지 구해내셨고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하겠노? 얘 구하려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 알고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굳이 x 플러스 y 몰라도 구할 수 있겠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x 빼기 y의 제곱, x 빼기 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y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 빼기 y에다가 4 대입하면 16이고요. 3 대입하면 플러스 6이라서 2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2의 6배, 13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네. 자, 그리하여서 마찬가지로 10분 쉬는 시간 후에 6시 11분에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문제는 딱 한 개만 더 풀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보도록 할게요.